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첫 통일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과 통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까지 전국 광역시도에 각각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올해 한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통일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우선 센터 예정지를 정하고 5월 중 내부 공사를 마무리해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일센터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을 연계 통합해 운영되며 근무 인력은 약 20명이 될 전망입니다. 점점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육성 정책들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대조적으로 창업은 지난 1월에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역대 최대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창업 열풍 속에 젊은 층의 창업 열기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중기부는 분석했습니다. 중기부는 2011년부터 선도대학을 선정해 창업지원단을 통해 대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과 멘토링, 한 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 등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를 통해 기업으로 발전한 전북대 홍현우 학생은 마카롱을 제조 판매하는 1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 200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이런 동아리나 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개가 되어주지 않았나. 졸업 후에는 이제 공장을 임대하고 제조를 하고 카페를 통해서 또 3D 프린터 기업을 운영 중인 장광현 학생도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은 창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의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연 중심 생태하천인 전주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자연 생태박물관 앞에 흐르는 전주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생태하천임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복원 전까지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 오폐수로 4, 5급수 하천에 머무르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오염원을 제거하고 둔치식생과 어류서식처를 복구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제방은 수많은 돌을 망태로 덮어 만든 자연제방으로 대체해 성공적 생태하천으로 꼽혀왔으나 최근 들어 하천 내 쓰레기 수거 등이 제대로 안 되면서 도시 이미지마저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소한 주변 환경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산구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이 2005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된 이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10수년 넘게 진척 없는 논쟁과 대립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모 전북도의원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대립하는 동안 시민들의 공공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 시민 배심원단을 꾸려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영모 전북도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대립하는 동안 시민들의 공공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앞서 전주시가 약속한 대체 체육시설 조성 등 조건이 충족되면 협력하고 같이 참여하겠다고 공을 전주시에 넘겼습니다. 전주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종합경기장은 2005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된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진척 없는 논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14일 시청에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지역 5개 의료기관과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이 개발도상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수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개 의료기관은 연수생 선발 및 연수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 등을 맡고 광주시는 연수생의 항공비, 체류비 등 총 2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은 4월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의료진을 초청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수 진료 과목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으로 교육생들은 최소 3개월 이상 의료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전북 남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광안루 등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많은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도 서울과 전주처럼 한복 체험 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13일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남원시는 다양한 문화 관광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광 개발은 이에 미치지 못해 관광객의 흥미를 끌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원시는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복 체험 관광이 성공하려면 관광명소 곳곳에 다양한 콘셉트의 포토존을 설치하고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하고 양 의원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군산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 생산단지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산곡리 대광 레미콘 공장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설립 허가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특히 민간 보안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나 119 등의 사건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스로의 역량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달부터 3개 사업에 최대 1,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은 자립기반형 사업과 역량 강화형 사업으로 나뉩니다. 자립기반형 사업은 예비 초기 창업자에게 시제품 개발비나 홍보비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요. 역량 강화형 사업은 청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은 여수에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나 공고1인 14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총이 창업자, 대표자 포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청년인 3인 이상 청년단체,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각 시군 대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곳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관광 플랫폼 프로젝트 사업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처음 시범 실시된 뒤 지난해는 전주 덕진공원, 임실 치즈 테마파크 등에도 준공됐습니다. 도는 올해 무주 반디랜드와 지난 마이산 도립공원의 구축 중으로 나머지 7곳도 내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달 내 모든 20% 요금 할인 가입자들은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도 25%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가 모두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자녀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아직 25% 요금 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학생과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원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기관은 미점검 및 고유 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실태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관교육기관을 포함해 총 20개 기관인데요. 이번 중점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과 보존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입니다.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 권고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